자, 제가 300짜리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푸시앤풀로 300mm를 돌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는 옵셋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오토캐드에 있는 옵셋과 똑같아요. 내가 옵셋하고자 할 면을 선택하고 옵셋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20, 그러면 이와 같이 20mm가 옵셋이 됩니다. 다시 풀앤푸시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풀앤푸시로 300mm였으니까 280mm. 자, 그러면 조그만 상자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보통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만 옵셋하고 싶어요. 요렇게 옵셋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옵셋하는 건 카피를 쓰셔야 됩니다. 이동 툴에 클릭 컨트롤 키 눌러주면 복제가 들어가죠. 네, 뭐 100mm 이렇게 카피를 하셔야만 면이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렇게 복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옵셋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옵셋하고자 할 모서리만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요. 모서리 2개를 선택해 주고, 내가 옵셋하고자 할 모서리를 선택하고 옵셋을 해주면 내가 선택한 것만 이와 같이 옵셋을 해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추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앤푸시로, 푸시앤풀로 여기 200mm, 여기 100mm. 그러면 이렇게 금방 계단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면 전체를 선택하고 옵셋 20mm, 아니다, 10mm 할까요? 10mm.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옵셋 (10mm) 다시 시프트 키를 눌러 보세요. 그 다음에 시프트 키가 추가 선택입니다. 10mm. 네.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50, 아니다, 20만 들어가죠. 20mm, 20mm, 20mm. 자, 어떤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면을 선택해 볼까요? 해당 면을 선택하고 보시면 매트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매트리얼, 재질이란 뜻입니다. 매트리얼 혹은 머티리얼, 매티리얼, 뭐 편한 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트리얼이라고 보통은 읽습니다. 매트리얼, 재질이란 뜻입니다. 자, 보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 네, 재질을 넣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선택하고 제가 면을 3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매티리얼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샘플들이 목록으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컬러 선택하고 페인트 통이 나오죠? 이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질감이 들어가게 돼요. 스톤이라고 있네요. 대리석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리석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요? 불이 벽돌인데요. 클릭해주면 이렇게 벽돌이 들어간 질감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재질을 넣어 보세요. 자, 근데 크기가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색상을 넣었는데 이 색상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수정하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셀렉트 탭 옆에 보시면 여기 스포이드 그림이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내가 지정한 색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에디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셀렉트 옆에 에디트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내가 질감을 줬습니다. 이렇게 질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아래쪽에 보면 텍스처라는 것이 나옵니다. 텍스처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질감이에요. 질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그림을 불러다가 이미지를 불러다가 입히는 거예요. 일명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맵 혹은 매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맵 혹은 매핑, 영어라면 맵, 매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를 불러 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걸 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감 효과 주는 건 색상이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다가 주어버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그런 질감 효과가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든지 불러다 쓸 수 있어요. 여기 폴더 그림 있죠? 폴더 아이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미지를 불러서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이즈가 여기 나옵니다. 크기가 가로가 914네요 100으로 바꿔보죠. 어떻게 됐나요? 작은 이미지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200.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적당한 사이즈를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글래스 앤 미러 아니고 랜드스케이프. 자, 어떤가요? 벽돌 위에 잔디가 된 것처럼 보이죠? 스포이드로 불러와서 얼마든지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단 말이죠. Shift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러면 하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이렇게 재질까지 넣어 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디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툴 메뉴에 보시면 디멘전이라는 게 있고 텍스트가 있고 3D 텍스트가 있습니다. 디멘전은 치수예요. 그러니까 디멘전 아이콘을 누른 다음 점 두 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가 간단하게 뽑혀 나옵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뽑혀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치수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치수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와 같이 지름까지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툴 메뉴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지시선이에요. 이렇게 꾹 클릭해서 지시선 끌고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면에 영역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화면의 방향이 돌아가도 항상 문자가 화면의 정면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치수도 마찬가지고 문자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문자가 화면의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내려가면 3D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3D 텍스트는 문자 쓰기예요. 이렇게요. 글자를 쓰고 폰트를 바꾸고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스케일로 줄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3D 텍스트입니다. 3D 텍스트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를 그릴 건데 200,200 그 다음에 프렘푸시로 200mm. 자,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200이 200도 좋고 300에 300도 좋습니다. 300,300 푸시 앤 풀로 300. 자, 이렇게 300짜리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가로 세로 높이가 300입니다. 옵셋. 네, 옵셋을 할 거예요. 모서리를 이렇게 끝을 선택하고 옵셋 100mm, 다시 또 선택하고 옵셋 100mm, 다시 또 선택하고 옵셋 100mm. 하나 더 해볼까요? 똑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옵셋 100mm. 너무 작은가? 아니, 다시 할게요.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50mm만 하죠. 옵셋을 이렇게 50mm씩만 하죠. 50, 50, 50. 그 다음에 옵셋을 이렇게 안쪽으로 50mm씩 이렇게 했습니다. 50mm씩이에요. 각각 50mm씩. 치수를 적어보자면 여기서부터 이 높이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는 300mm지만 이 폭들은 각각 50mm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뭘 쓸 거냐면 팔로우미를 좀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팔로우미를 다 못했어요. 팔로우미를 쓸 건데, 팔로우미를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단면이 경로와 항상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팔로우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면과, 즉 이 경로와, 여기는 이 경로와 수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여기를 따라서 팔로우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경로와 수직이 되는 면, 즉 이면에다가 맞춰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팔로우미를 쓸 거예요. 그럼 얘와 수직이 되는 면은 여기죠. 여기죠. 단면이 서로 수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을 좀 띄울 겁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 이만큼 50mm만큼 띄울 겁니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씩 떨어져 있겠죠. 대략 테이프 메주어로 50mm 대략 이 정도 떨어져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다가 그릴 겁니다. 라인 수직으로 10mm, 그 다음 수평으로 10mm, 바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경로와 수직이 되게끔 얘를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크기는 20mm고 여기는 10mm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경로
중간에 딱 맞추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얘를 몇 개 더 만들 겁니다. 이동 툴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하나 복제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이쪽 방향도 하나 있고요, 이쪽 방향도 하나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다가 이 방향으로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복사해 오셔도 됩니다. 저는 둘 다 이 방향으로 그릴 겁니다. 자, 테이프 메주어 50mm 50mm 대략 라인을 그리면 여기네요. 여기네요. 이 부분에 있으면 돼요. 얘가 여기로 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으로 이동을 하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에 면이 여기 있죠? 뾰족한 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면과 수직이 되어야 되니까 위에 면, 아래 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버튼을 누른 다음 어느 쪽으로 회전할지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회전하네요. 자,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방향 90도 이렇게요. 그럼 얘는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면이 수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 돌려야 됩니다. 자, 로테이트 한 번 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개를 이와 같이 한번 쭉 맞춰 보시죠. 다 하신 다음엔 이 가이드 다 지우셔도 돼요. 헷갈리니까 가이드 다 지우셔도 됩니다. 자, 방향을 맞춰 보시죠. 이렇게 두 개는 위에 면이 여기, 얘는 위에 면 여기, 아래쪽 이렇게, 얘는 위에 면 여기, 아래쪽 이렇게. 자, 방향을 맞춰 보시죠.
경로를 선택합니다. 경로가 좀 복잡하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경로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팔로우 미 같은 경우는 경로를 따라서 물체를 생성시키는 것, 이게 일반적인 팔로우 미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팔로우 미라면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팔로우는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경로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면에 붙어 있죠. 면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럴 때 팔로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팔로우 미 어떻게 되나요? 면이 깎인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팔로우 미 어떻게 되나요? 면을 깎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했어요. 팔로우 미. 자, 면이 깎인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팔로우 미. 자, 면 깎은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로우 미는 경로를 따라서 도형을 생성시키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면 위에서 팔로우 미를 하게 되면 면을 깎는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면을 깎아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요. 반지름 50, 푸시 앤 풀로 반지름 150, 높이 150. 트리플 클릭했습니다. 트리플 클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이크 그룹과 메이크 컴포넌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쓰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그룹을 안 만들어 놓으면 선이나 면이 서로 교차될 때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합쳐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룹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와 같이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사각형을 또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두 개가 합쳐져 버립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이 큰 면도 있고 작은 면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을 하고 다시 사각형을 그려서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룹을 안 하고 그린 경우, 얘는 그룹을 한 경우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서로 이렇게 면이 떨어져요. 그런데 얘는 면이 안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서로 면이 붙어있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얘는 아예 면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예요. 얘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프렘푸시가 일어나지만 그룹은 프렘푸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는 프렘푸시를 못 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룹을 오픈하거나 그룹을 분해하면 됩니다. 근데 일부러 그룹을 분해하진 않겠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룹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에디트 그룹입니다. 그룹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거요, 굳이 이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룹 수정이 들어갑니다. 이때 푸시 앤 풀을 쓰는 겁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이 점선 사각형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트리플 클릭,
그 다음 푸시 앤 풀, 그리고 점선 사각형 바깥쪽을 클릭. 어떤가요? 모델링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네. 얘는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의 면이 돼버린 거예요. 얘는 자, 얘는 별도인 거죠.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요, 이렇게 두 개를 놨습니다. 앞에 있는 건 그룹, 뒤에 있는 건 컴포넌트입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 컴포넌트. 컴포넌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대화 상자가 떠요. 자, 제너럴, 일반적인 컴포넌트의 이름과 주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set component axis입니다. 컴포넌트의 축이에요. 여기 XYZ 축 움직여진 거 보이시죠? 저기를 기준으로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바꿔야 돼요. 요거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일단은 create. 그러면 얘는 그룹, 얘는 컴포넌트.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요. 겉보기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복제를 하죠. 곱하기 5. 자, 그러면 이 뒤엔 열은 컴포넌트를 복사한 거고 이 앞엔 열은 그룹을 복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그룹을 하나 오픈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룹은 다 제각각입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이번엔 컴포넌트를 수정해 보죠. 어떻게 되나요?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수정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컴포넌트의 차이점입니다. 그룹은 복제되는 순간 따로따로예요. 그냥 별도입니다. 그런데 컴포넌트는 복제되어도 똑같은 컴포넌트로 인식을 해요. 똑같은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다가 수정을 가하면 나머지 동일한 컴포넌트들이 다 같이 수정이 돼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주 가장 쉬운 난간이요. 난간봉 있죠. 난간봉은 어때요? 하나를 수정하면 나머지가 다 수정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요. 난간봉처럼 동일하게 여러 개가 반복되어 있는 경우는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정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CAD에서 모델링 했듯이 얘도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기억하실 거예요. 자, 렉탱글 190, 110. 그 다음 자, 카피 (70) 자, 라인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요.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고 푸시 앤 풀로 100mm. 자,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라인을 그려볼까요? 중간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과감하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안쪽에 있는 내용 다 지워도 상관없겠죠. 라인을 클릭하시면 금방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모델링 해보시죠. 여기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보죠. 라인을 먼저 트리플 클릭 후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테임 메주어 라인으로 선을 그리고 바닥에서 테임 메주어로 77mm, 그 다음 바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우린 알지 못하니까, 자, 테임 메주어로 일단 10mm를 올립니다. Z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제시될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체크하시면 돼요. Z방향이잖아요. 블루 엑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화살표를 눌러주고 10 엔터. 그러면 이렇게 Z방향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 라인을 수직으로 하나 긋고 다시 라인을 30mm 하나 긋고 다시 라인을 수직으로 하나 또 긋습니다. 우측면도에서 보시면 내용이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선으로부터 이렇게 삼각형까지 114도죠. 해봐서 알 겁니다. 이 선이 이미 90도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24도만 더 로테이트 하면 됩니다. 로테이트. 자,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방향을 체크하시고 24도. 자요. 그러면 선이 체크가 됐나요? 선이 모자르네요. 그러면 선을 클릭 후 연장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선을 연장하면 정확하게 해당 방향으로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 반대편도 그려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칭이요. 미러를 통해서 여기다 하나 더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툴 메뉴에 보시면, 툴 메뉴일까요? 근데 여기 없네.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플립 얼롱. 플립이 뒤집다 란 뜻입니다. 얼롱은 일치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렬이란 뜻이죠. 레드 다이렉션, 레드 방향으로 정렬하기, 그린 방향으로 플립, 뒤집기, 블루 방향으로 뒤집기. 지금 보시면 축의 방향, 지금 여기 Z축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대칭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Z축 방향인 거죠. 아니, Y축 방향. 아니, 다시 그린 엑시스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내가 복제하려고 하는 게 어떤 방향이에요? 그린 엑시스죠.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얼롱, 그 다음에
그린 다이렉션.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아니 미러가 되는데 복제는 안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동 툴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하고 오른쪽 버튼,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정확하게 여기 중간에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선을 하나 내려 그으셔야 돼요. 트리플 클릭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어디쯤 만나고 있겠네요. 그죠? 여기 어디쯤. 자, 이걸 맞출 수 있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어딘데 우리가 이걸 맞출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선을 그려 볼까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이네요. 여기군요. 테임 메저. 이런 식으로 선과 선을 그리면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조금 더 기능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이프 메주어로 위치 맞추고, 그러면 Z방향의 엑시스를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선도 이제 지워야 되고요. 푸시 앤 풀로 돌출해 줍니다. 푸시 앤 풀로 돌출.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트리플 클릭 후 얘도 메이크 그룹. 아이고. 트리플 클릭 후 프레임 푸시. 트리플 클릭 후 얘도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따로따로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솔리드 툴, 서브트랙트.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서브트랙트로 모양을 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